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장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형아, 형아, 정말 배고파. 어떻게 하지? 나도 돈이 10원밖에 없는데. 깜깜한 골목, 불 꺼진 빵집 앞. 두 쌍둥이가 유리창에 코를 박고 떨고 있습니다. 6살 준서와 준호. 손에 쥔 동전으로는 빵 하나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유리창을 떠나지 못합니다.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빵만 바라봅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앞에서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태성그룹 박진혁 회장. 창립 파티를 홀로 빠져나온 그는 목적 없이 차를 몰다 이곳까지 왔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빵 사줄게. 여기서 같이 먹어줄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받으면 안 된대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말했어요. 여기서만 같이 먹는 거야. 아저씨 혼자 먹기 쓸쓸해서 말이야. 쌍둥이 형제는 머뭇거리며 빵을 받아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은 표정으로 한 입 베어뭅니다. 진혁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멎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얼굴, 바람에 드러난 준서의 머리 쌍가마. 이럴 수가. 박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 표식이었어요. 준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너희 이름이 뭐니? 나이는 몇 살이야? 저는 준서예요. 6살이에요. 저는 준호요. 저도 6살이고요. 우린 쌍둥이예요. 6살이라고? 설마. 진혁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말에 준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낡은 다가구 주택 계단을 오릅니다. 목덜미의 똑같은 위치의 점까지 확인한 순간 문이 열립니다. 아니, 어떻게 여길,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지친 얼굴의 여자. 6년 전 이혼한 전처 서은채가 서 있습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서은채는 7년 전 자선 행사장에서 처음으로 진혁을 만났습니다. 울어도 돼. 서은채는 고아원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그렇지? 7년 전 자선 행사장. 고아원 아이를 달래는 여자 서은채. 아이를 꼭 안아주는 그 따뜻한 모습에 진혁이 첫눈에 반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진혁이 용기 내어 다가갑니다. 저기, 아까 아이 달래시는 거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달래셨어요? 저도 어릴 때 엄마를 잃어서요. 저 아이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저도요. 저도 엄마가 안 계신데. 똑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 이상하게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입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신혼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김미란이 은채를 병원으로 끌고 갑니다. 며느리 탓이겠지. 너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래. 검사 결과 은채는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은 비뇨기과 진료실에 찾아갔습니다. 유감입니다만 무정자증입니다.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병원 복도를 멍하니 걷는 진혁.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회장님, 아내분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건가요? 진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도 끝까지 걸어나갈 뿐입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뒷모습만. 축 처진 어깨. 집으로 돌아온 진혁. 책상 위 사진을 봅니다. 아기 옷가게 앞에서 행복해하던 은채. 은채는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나 때문에 평생. 진혁이 결심합니다. 차라리 놓아주자. 이혼 한 달 전 마지막 시험관 시술을 시도합니다. 성공률 5% 이하입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둘 다 희망을 버립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제발. 은채의 울먹이는 목소리. 진혁은 눈을 꽉 감고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 이혼하자. 전화 끊기는 소리.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은채 혼자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서류에 떨어집니다. 진혁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미안해. 이혼 후 한 달 은채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험관 시술이 성공했다는 것. 그것도 쌍둥이. 임신하셨어요. 쌍둥이입니다. 은채는 전화기를 쥔 채 주저앉습니다. 진혁에게 연락할까? 아니, 그 사람은 자신을 차갑게 버렸습니다. 혼자 키우자. 이 아이들은 오롯이 내 것이다. 출산은 혼자였습니다. 새벽 진통이 시작됐지만 택시를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병원까지 걸어가며 배를 움켜쥐고 전봇대에 기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쓰러지듯 주저앉았죠. 쌍둥이 산모예요. 진통 간격이 너무 짧아요. 손 잡아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6시간의 수술 끝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 6년. 은채는 하루에 3가지 일을 합니다. 고깃집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주말 청소. 하루 3시간밖에 못 잡니다. 월세 50만 원,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 60만 원. 남은 돈으로는 밥 사 먹기도 빠듯합니다. 어느 날 밤 은채가 쓰러집니다. 과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은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깨어나야 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착하게 살게. 준서와 준호가 엄마 손을 잡고 울고 있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참으며 다짐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한편 진혁도 공허한 나날을 보냅니다. 회장 자리, 거대한 저택, 화려한 파티. 하지만 모든 게 의미 없습니다. 회장님, 재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럴 생각 없어. 밤마다 서랍 속 웨딩 사진을 꺼내봅니다. 행복하게 웃던 은채. 지금쯤 좋은 남자 만나서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빵집 앞에서 쌍둥이를 본 다음 날 새벽, 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을 급히 부릅니다. 조사해줘야 할 사람이 있네. 내 전부인 서은채 말일세.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는지도. 3일 후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전부인께서 지금 재개발 지역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고깃집 서빙과 편의점, 청소 일을 하고 계시고요. 화면 속 은채의 모습, 6년 전보다 훨씬 수척합니다. 손은 거칠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합니다. 그리고 6살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진혁의 손이 떨립니다. 다음 화면에 아이들 사진이 나타납니다. 준서와 준호, 쌍가마 목덜미의 점. 출생일이 언제인가? 6년 전 3월입니다. 이혼 3개월 후입니다. 진혁은 계산합니다. 이혼 직전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시험관 시술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출생신고서의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어머니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혁은 태블릿을 내려놓습니다. 6년 동안 은채는 혼자 아이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밉니다. 6년 전 진료 기록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담당 의사 계좌로 3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박진수 이사님입니다. 진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작은아버지. 비서가 녹취록을 재생합니다.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수 이사님이 시켜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정상이었습니다. 정자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진단서를 조작한 겁니다. 진혁은 태블릿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 계좌식이 작은아버지가 6년이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은채를 놓아준 것도 아이들과 떨어진 것도 모두 조작된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우리한테 왜? 다음 날 저녁 진혁이 다시 은채의 집을 찾아갑니다. 은채는 문 앞을 막아섭니다.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은채야, 저 아이들이 혹시... 아니에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하지만 쌍가마를 봤어. 목덜미점도. 나이도 딱 맞고. 은채야, 제발. 그만하라고요. 은채가 소리칩니다. 6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당신이 뭔데?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럼 이혼할래? 그 차가운 말. 한마디로 날 내쫓은 게 누군데? 진혁은 할 말을 잃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웃기지 마요.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며느리 탓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혼 서류 던지고.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어. 너는 아이를 그렇게 좋아했잖아. 나랑 있으면 평생 엄마가 될 수 없으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요. 은채가 주먹으로 진혁의 가슴을 칩니다.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요?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진혁도 눈물이 고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은채가 눈물을 닦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애들 낳고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면서 그래도 버틴 거 알아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멍청했어. 내가 그냥 가줘요. 은채가 돌아섭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제발. 쾅. 문이 닫힙니다. 진혁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한편 작은 아버지 박진수는 서류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카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고? 쌍둥이 사진, 쌍가마, 박씨 집안의 점.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건 안 되지. 조카에게 후계자가 생기면 내 아들은 끝이야. 지분 구조가 바뀌고 상속 순위가 뒤집혀. 박진수는 비서를 부릅니다. 저 여자 일자리 전부 끊어. 고깃집, 편의점, 청소업체 다 연락해. 계속 쓰면 거래 끊는다고 협박해. 그리고 집주인도 찾아가. 임대 연장 절대 안 된다고. 빨리 내쫓으라고. 3일 후 은채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고깃집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미안해요.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세요. 사정이 생겼어요. 편의점도 청소업체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방 빼주세요. 연장 안 해줄 거예요. 집주인까지. 은채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갈 곳도 돈도 없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날 밤 고급 세단이 골목 앞에 멈춥니다. 김미란이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계단을 올라옵니다. 명품 코트에 짙은 화장, 차가운 눈빛.
은채가 황급히 문을 잠그려 하지만 늦었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밀어젖힙니다. 어머님, 김미란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좁은 공간, 낡은 가구, 구석에 쌓인 이불, 입꼬리가 비틀어집니다. 이런 데서 살았구나. 처참하네. 그러다 쌍둥이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 떨고 있습니다. 김미란의 눈빛이 변합니다. 준서의 머리를 봅니다. 쌍가마, 도톰한 입술, 저것들이 내 손주란 말이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냅니다. 이거 가져. 그리고 아이들만 두고 나가. 쾅! 탁자에 던집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제가 혼자 낳아서 키운 애들이에요. 은채가 돈다발을 집어들어 던집니다. 지폐들이 공중에 흩날립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내줘요. 감히 큰 소리를. 철서? 김미란이 은채의 뺨을 때립니다. 은채가 비틀거립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김미란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호원에게 눈짓합니다. 저것들 데려와. 경호원이 준서에게 다가갑니다. 준서가 발버둥칩니다. 싫어요. 엄마, 엄마. 준호도 울면서 형을 붙잡습니다. 방 안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은채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모두가 멈춥니다. 진혁이 서 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손 놓으라고. 당장. 진혁이 경호원을 노려봅니다. 차가운 눈빛. 경호원이 준서의 팔을 놓습니다. 아이들이 은채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뭐? 넌 지금 누구 편이니? 편이고 뭐고 없습니다.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김미란의 입술이 떨립니다. 저것들이 내 자식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진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9%. 제 아들들이 맞습니다. 김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 6년 전 무정자증 진단. 그게 조작된 거 아십니까? 뭐라고? 작은아버지가 의사를 매수했어요.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죠. 어머니도 관여하셨습니까? 김미란은 뒤로 비틀거립니다. 나는 몰랐어. 어머니,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김미란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검은 세단이 떠나는 소리. 방 안에는 진혁, 은채, 그리고 쌍둥이만 남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수가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이 개인 사생활 문제로 회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언론사 카메라까지 들어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습니까? 화면에 조작된 자료들이 뜹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립니다. 저는 오늘 회장 해임을 상정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립니다. 진혁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은채의 손을 잡고 준서와 준호의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네 사람이 일렬로 걸어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집니다. 작은아버지,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진혁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박진수는 굳은 얼굴로 옆으로 비켜섭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진혁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제가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들은 제 가족입니다. 6년 전 이혼한 전처 서은채,
그리고 제 친자인 쌍둥이 아들 준서와 준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대형 화면에 자료가 나타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9%, 그리고 6년 전 제가 받았던 무정자증 진단. 그것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병원 금전거래네요. 담당 의사가 3억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준 사람은 진혁이 박진수를 똑바로 봅니다. 바로 박진수 이사입니다. 제 작은아버지. 회의실이 술렁거립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됩니다. 병원장, 무정자증 진단서 만들어주게. 조카가 자식 없이 살아야 우리 쪽으로 기회가 온다네. 박진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주주들이 경악합니다. 그리고 최근 제 전처와 아이들을 협박한 것도 작은아버지였습니다. 다른 녹취가 재생됩니다. 집주인과 고깃집 사장을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검찰 조사관 2명이 들어옵니다. 박진수 이사님, 조사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마을입니다. 아빠, 여기 진짜 예쁘다. 산자락 아래 하얀 2층 집. 하늘바다 빵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새벽 5시, 진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빵 반죽을 치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합니다. 은채가 주방으로 들어와 커피를 준비합니다. 오늘 식빵 많이 나왔네요.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어제 5개 예약 들어왔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웃음 속에 편안함이 묻어납니다. 오전 8시 문을 엽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사장님, 크림빵 5개 주세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구석 테이블에는 준서와 준호가 앉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서가 준호에게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응. 형 고마워. 금요일 저녁 학교 가족 참여 수업. 준서가 칠판 앞에 섭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카페 사장님이에요. 예전에는 큰 회장님이었대요. 아이들이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아빠는 지금이 더 행복하대요. 우리랑 같이 있어서요.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칩니다. 뒤쪽에 앉은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은채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별이 뜹니다. 4사람은 손을 맞잡고 골목을 걷습니다. 진혁이 준서의 손을, 은채가 준호의 손을, 준서와 준호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빠, 저기 별 많아요. 준호가 하늘을 가리킵니다. 4사람이 고개를 들어 은하수를 바라봅니다. 진혁이 걸음을 멈춥니다. 6년 전 빵집 앞에서 떨던 2 아이. 그 아이들이 지금 아빠라고 부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 그래. 진혁이 은채를 봅니다. 은채도 웃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우리 집 가요. 아빠. 준서가 진혁의 손을 잡아당깁니다. 응. 가자. 우리 집. 4사람이 다시 걷습니다. 집 불빛이 저 앞에 보입니다. 거대한 그룹도 화려한 지위도 아닌 서로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